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이라 저희들이 아까 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막상 또 틀려고 하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 바꾸고 여러 가지 좀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처음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는 저희가 키크사 TV에서 그 키크사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다가 제 이 채팅 그 이 타이핑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그냥 라이브로 해보자라고 한 건데 네 저도 이거 처음이라서 신기하네. 댓글도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뭐 딱히 주제를 정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을 해보고 오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할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낼지 아니면 또 다른 형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마도 여기 들어오신 그 분들이 가장 많이 아마 키 크는 수술, 키 수술로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 주제와 관계없이 키 수술, 하지부동, 휜다리 수술 뭐든지 간에 일단 질문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제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 시간은 약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머리 관리는 조금 오늘 외래가 늦게 끝나가지고 외래 끝나고 지금 제가 이 방송하기까지 거의 한 15분 시간이 있어서 밥을 한 7분 동안 먹고 화장 고치는 시간 한 3분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 첫 질문 중에 종아리 각변형과 허벅지 회전 변형이 있어서 복합 변형 교정술을 받아야 되는데 종아리 허벅지 프리사이즈 연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정 수술을 받고 1년 후에 종아리 허벅지 동시 연장 수술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보통은 변형 교정하고 키 수술하고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허벅지 회전 변형이 있을 때는 허벅지 연장을 하면서 그 수술을 하면서 회전 변형을 같이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종아리에 회전 변형, 각 변형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종아리 연장 수술을 할 때 회전 변형하고 각 변형을 동시에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사지 연장 수술이다 그러면 다리 길이만 늘리는 수술이고 변형 교정이다 그러면 변형을 교정하는 이런 수술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에다가 뼈를 잘라가지고 늘리는 거는 사지 연장 수술이죠. 변형 교정은 얘를 이렇게 꺾거나 아니면 돌리거나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는 거는 변형 교정 수술이죠.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길이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려면 뼈를 잘라야 되거든요. 뼈를 잘랐을 때 길이를 늘리면서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 길이를 늘리면서 돌릴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교정을 하고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사지 연장 수술 변형 교정 수술입니다. 그래서 키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휜다리 교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자,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언제 도입이 되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스트라이드 일단 100%는 아니지만, 오늘 라이브 첫 방송이니까 제가 가장 업데이트된 스트라이드 소식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오늘 대한민국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드는 지금 예상은요,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8월 중순. 네. 그래서 물론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8월 중순쯤 우리가 스트라이드 첫 수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스트라이드 수술을 예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벅지를 속성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냐고 이제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수술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아리하고 이제 허벅지하고는 다르거든요.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가 속성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레이튼 수술이라든지 이런 외고정을 쓰는 방식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프리사이스 스트라이드 같이 내고정을 쓰는 방식하고 이런 외고정을 같이 쓰는 방식하고의 장단점이 있어요.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외고정만의 장점이 여전히 있고 또 내고정만의 장점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허벅지에서 외고정을 썼던 그 시절에 외고정을 이용한 허벅지 연장을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좋은 결과를 내는 내고정 연장 장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내고정 연장 장치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신층 분석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리사이스 같은 내고정 연장 장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게 연구가 되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고정으로 했어요. 근데 허벅지 연장을 외고정으로 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아요.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사이스 같이 이런 좋은 안정된 결과를 내는 내고정 장치가 있는 이 시대에 허벅지를 외고정으로 한다, 속성 연장으로 한다. 이거는 그냥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넌센스라고 해야 되죠. 그런 이제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리사이스 2차 때 전례는 뺐던 자리로 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사이스 수술을 할 때 프리사이스 넣는 그 부분에 흉터 크기가 한 1.5cm, 뭐 2cm 채 안 되는데 굉장히 작게 하는 거죠. 굉장히 작게 하는데 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빼고 넣을 때 제가 만들었던 흉터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크루가 위아래 2개씩 들어가죠. 스크루가 위아래 2개씩 들어갈 때 각각에 대해서 한 1cm 조금 안 되는 상처들이 생기는데, 뺄 때는 그거를 다 사용하진 않아요. 일부만 사용을 해서 뺍니다. 오다리 관절염 62세, 오다리하고 관절염이 있는 이제 62세 분이신데 뭐 질문이 뭐죠? 치료 시기. 굉장히 이제 요거는 우리 키 수술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62세면 옛날에는 환갑잔치하고 이렇게 어르신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62세에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이 나이는 일단 인공관절을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관절을 살려야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다리가 있으면, 관절염이 있는데 오다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고속도로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휜다리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세고 관절염이 있고 오다리다. 그러면 무조건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하시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할까요? 뭐를 CRPS 생긴 분들은 아직은 없으세요. 그래서 CRPS는 우리가 이 키 수술이든 오다리 수술이든 뭐 어떤 수술이든 간에 수술하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저한테 제 의사 경력을 통틀어서 아직까지 제가 수술하고 CRPS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피부 이식을 하고 개방 골절 상태로 피부가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1, 2자5% 사지 연장이 가능하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1, 2자5% 매고정 수술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 그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치료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피부나 연부 조직이 안 좋은 분들은 수술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불가능한데 이런 1, 2자5% 외고정 장치 수술이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쳐가지고 피부 이식을 해서 피부가 안 좋고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연속 연장 후에 회복 기간 동시 최대 같이 이거 제가 늘 하면서도 저도 할 때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속 연장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여기서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근데 뭐 쓰는 기능은 없나요? 그런 거 없고요. 다음번에 할 때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요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다음번에 뒤에 이런 거 뭐 이렇게 보드판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제가 보드판에 설명하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 연장, 연속 연장, 최대 연장 이럴 때 각각 최대 연장 길이를 얼마로 보는지 아니면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에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키나 비율은 이상적인 키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다리 길이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다리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그런 비율의 범위가 있고 이 정상적인 키에 대한 전체 키에 대한 다리 길이의 어떤 비율도 있고 다리 안에서 허벅지하고 종아리의 또 비율이 있겠죠. 이게 서양 사람이 다르고 동양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보다 다리도 짧고 또 다리 안에서도 종아리가 짧겠죠. 근데 그런 비율의 수치가 있는데 그 비율의 그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이를테면 근육이라든지 지방 이런 두께나 분포에 따라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율을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이냐. 정형외과 의사들은 실은 이런 미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약하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정형외과 의사는 몸의 기능적인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볼 때도 일단 기능을 저희들은 먼저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미용적으로 더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통해서 그 굉장히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을 분석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허벅지 종아리 비율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살이 찐 사람, 이 사람은 체중은 비슷한데 뭐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적용하는 비율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제가 제안하는 비율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비율 자체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연장할 때 수술하면서 이렇게 확 밀린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연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자기 비율을 봐가면서 최종적인 길이를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는 됩니까? 되네. 알겠습니다. 된답니다. 그래서 그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우는 경우들이 있냐고 방금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우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미용적 목적에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단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오랜 컴플렉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기능에 이상이 있고 제대로 못 걷고 절뚝거리고 하다 보면 그게 또 기능적인 문제도 되지만 그게 또 컴플렉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감정이 북받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100명 정도 오신 거 제가 처음에 한 20분 남짓 오신 거 보고 예상보다 저는 오늘 한 10대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0명 중 거의 첫 방송 치고는 아주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방송이지만 한번 그 게스트를 모셨어요. 게스트 어떤 분일까요? 게스트가 수술 받으신 분입니다. 저한테 수술 받고 저도 지금 사실 몇 년 됐는지 허벅지 연장하셨던 분인데 정확하게 몇 센치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 우리 게스트 손님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환자분입니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금 각도가 조금 더 내려오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게스트로 모신 분은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고 허벅지 연장을 받으셨고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받고 저희 기억에는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모범생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신상 그 보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저도 얼떨결에 우리 이 게스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몇 년도에 받으셨지 수술을? 제가 2016년 4월 때가 2016년 4월. 4월. 네. 2016년 4월에 받으셨고
2016년 4월이면 제가 세브란스 그러니까 그때는 ISKD가 아니고 그 프리사이스 네, 때입니다. 프리사이스. 프리사이스 1인가요? 2인가요? 프로 기억하고 있어요. 2. 프리사이스 2로 받으셨고 그리고 몇 cm 받으셨어요? 제가 5.5cm. 5.5cm, 허벅지 5.5cm 네. 받으셨고 그 다음에 수술하시고 일어선 게 수술하고 얼마 만에 일어섰어요? 그러고 이제 3개월하고 보름 정도 있다가 3개월 반. 그러니까 3개월 반, 5.5cm 3개월 반이면 평균 정도 됩니다. 평균 정도 되고 본인이 느끼기에 수술 받고 나서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그냥 일상 걸음걸이라든지 그냥 일상생활을 크게 남들이 보기에 좀 무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남들 보기 이상하지 않게 걸었다 싶은 시기는 수술한 날짜로부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3개월 보름 후에 일어났고 그때부터 한 달 정도 못 가지고 걷다가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4개월 반 정도 만에 남들 보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걸으셨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거 이제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회복이 빠르신 편입니다. 이 정도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빠르신 편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나도 수술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 계획을 잡을 때 그 기간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수술 계획을 잡을 때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니고 워스트 시나리오를 잡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기간적인 것들은. 그래서 내가 언제 학교를 간다든지 언제 어떤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균보다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시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했다 하면은 이분을 목표로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는 워스트 시나리오로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실제로 받을 때는 베스트 시나리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게스트 나오셨는데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오늘 하겠습니다. 화장실 많이 보여주는 거. 화장실 네. 그때 화장실 어떤 식으로 갔어요? 네, 이제 그 화장실 안에 다그 수술을 환자들 다 편안하게 이렇게 휠체어에서 옮겨갈 수 있게끔 장치를 해주시는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데 이제 익숙해지죠. 수술 재활 기간 동안. 그게 그때 예전에 그때 게스트하우스 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 게스트하우스 안에 화장실에 있던 이렇게 옮겨 타는 네. 그게 지금 우리 병실에 이제 화장실에 있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또 올라가서 보니까 완전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저희가 우리 병원의 화장실 보면 휠체어 프리사이즈하고 체중 디딤이 안 되시는 분들이 변기로 옮겨가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뭔가를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제 나름대로 이 세브란스 있을 때부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해가지고 한 건데 실제로 요즘에 이렇게 저희 입원하신 분들은 그거 오히려 불편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바로 그냥 건너가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건너간다는 게. 휠체어에서 그 변기로 바로 건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편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게. 그걸 통해서 가는 게 더 편하다. 오히려 저는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새로 뭔가 그 동선을 타가지고 움직인다거나
그렇게 안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걸 따라서 그렇게 화장실을 이용했었죠. 허벅지 연장 이유가 뭔지 모르고 왜 그때 종아리하고 허벅지 중에 왜 허벅지 연장했습니까? 그때 선생님 두 개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허벅지가 시간도 빨리 끝나고 운동 능력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선택하게 저는 그때 수술하기 전에 제가 그때 이 게스트 분의 수술 전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 당시에 제가 엑스레이 비율을 보고 허벅지를 해도 되고 종아리를 해도 되겠다 비율적으로. 네. 근데 허벅지가 회복이 더 빠르니까 아마 그때 빠른 회복을 원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아마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허벅지가 더 낫다 해서 허벅지였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비율은 본인 느낌은 어떠세요? 우선 다리가 길어졌으니까 그 좋은데 이제 지금 사실 종아리를 더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종아리가 좀 이쁘니까 종아리도 다시 하고 싶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비율 볼까요? 한번 일어서서 좀 보여줘. 아니, 이게 아니 그 밑에서 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그 여기 골반 높이에서 카메라를 들어줘. 골반 높이 좀 더 뒤로 아니 더 뒤로 가지. 그렇지. 골반 높이로 이 비율이 허벅지 5.5cm. 물론 수술 전의 비율을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물론 엑스레이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비율이 지금 키는 얼마예요? 수술 후 키가 제가 하기 전에 165였고 지금 170 정도 됐어요. 하기 전에 165 지금 170 정도. 네. 카메라가 괜찮아. 네. 자 그러면 걷는 모습 좀 보여달라고. 뭐 한번 먹는 거야? 아니 근데 처음 잘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뛰어볼까요? 한번 뭐 이런 거 해볼게요. 뭐 이런 거. 마스크 삐뚤어졌다. 본인 느끼기에 지금 이제 운동 능력이 어떤가요?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잘 못 가고 있는데 항상 갈 때 스쿼트 한 150에 데드리프트 180 정도? 그러니까 운동 능력은 뭐 이제 크게 문제는 없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운동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그 수술하시고 나서 이런 그 격렬한 운동에 대한 운동 능력도 100%다 돌아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이분만 보시고 수술하면 무조건 다 저렇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 계획할 때는 가장 안 좋은 거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 평균이 수술하고 2년째 종아리 연장했을 때 허벅지가 대체적으로 종아리보다 운동 능력 회복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종아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2년째 이런 과격한 스포츠 운동 능력이 본인 생각에 본인 느낌에 자기 수술 전을 100으로 했을 때 한 2년째 70 정도 된다고 느끼는 게 평균입니다. 거기에는 20%도 있고 100% 심지어는 120%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하기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계시죠. 운동선수, 프로 운동선수. 근데 내가 조금 키가 크면 예를 들어 골키퍼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축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 그래서 내가 조기 축구에 나가서 나의 어떤 그 축구 퍼포먼스가 뛰어나서 그게 내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분들도 이런 기술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운동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술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 반면에 수술을 결정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이분처럼 100% 아니면 100% 이상 그런 그
회복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운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필라테스나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영향을 안 받아요. 뭐 발레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 키 커진 거를 주변에서 알아보시나요? 거의 모자라고. 그 키가 저보다 엄청 큰 애들, 뭐 180 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비슷했던 사람들은 너 키 좀 컸네? 그냥 이 정도? 그 정도.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근데 키가 커진지 모르면 키 수술을 보라는 거지. 그거에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냥 자기 만족이니까. 네, 그죠. 저는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수술하신 분들이 주변에서 잘 알아보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본인보다 아주 컸던 사람들은 거의 잘 모르고 자기하고 비슷했던 사람들이 좀 커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수술하고 나서는 얼마나 아팠어요? 수술 직후하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 하는 도중에 언제가 제일 아팠어요? 그 수술 직후에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좀 덜 아팠어요. 이게 10 기준으로 하면 5 정도. 그리고 재활하는 도중에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안 아팠고, 이제 재활 운동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그때 조금 땡겼죠. 그냥 우리 평소에 스트레칭 누가 옆에서 도와줄 때 그 다리 찢기 할 때 그 느낌. 원래 좀 그런 유연한 편이었나요? 저좀 평균 이상으로 많이 유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 들으시고 뭐 저렇게 다 편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그 지옥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수술 직후에 아픈 걸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수술 직후에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들 안 아파하세요. 물론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수술 직후에는 제가 그날 수술한 날 저녁에 가서 이렇게 뵈면 수술한 직후에는 아파던데 그냥 저녁만 돼도 견딜만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오히려 연장을 하면서 통증이 근육이 우리가 연장 수술할 때 가장 큰 제한사항은 근육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잘 못 따라오면 그만큼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 받으시기 전에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는 힘들 테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게스트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가시기 전에 질문 있으신가요? 수술 후에 고중량 운동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스쿼트 할 때 150kg 정도 스쿼트를 쳤다고 하시니까 그건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수술하고 후회한 적은 없나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후회한 적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수술을 후회한 분들은 제가 키 수술 참 많이 했는데 없진 않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수술 후회하신 분은 어떤 분이 후회를 하시냐면 자기가 우울증, 키 때문에 우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키 수술 다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원래 우울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던 거를 내가 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우리 의학적으로 이제 프로젝션 한다고, 투사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어떤 이런 키 때문에 우울감이 드시고 하는 분들은 그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키 때문에 컴플렉스고 키 때문에 사람들 잘 못 만나고 키 때문에 우울하다. 그러면 이 수술을 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우울증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내가 이게 키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투수하는 경우에는 키가 해결되더라도 그런 우울증이 좋아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게스트분 질문으로 게스트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가 수술한 후로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친구를 만난 게 있는데 목발 떼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목발 떼고 나서. 네. 그러면 수술하고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되셨답니다. 우리 게스트분은 군대 가기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혹시 군대 수술 상담할 때 저한테 군대 문제도 이야기 하셨나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갔다 와서 하는 게 더 좋다고. 갔다 와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때 가기 전에 하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상담할 때 군대 가실 분들은 제대할 때 이제 하시라고 보내드리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 군대 가서 수술 때문에 힘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어땠어요? 전혀 없었어요. 나도 뭐 기초훈련 훈련소 가서 하는 것도 다 받았고 유격이나 혹한기가 멀쩡하게 받고 그랬어요. 그때 혹시 해병대 갔습니까? 그냥 육군. 그게 육군. 그래서 어쨌든 운동 능력 회복이 좋으면 군대 가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과격한 운동, 전력 질주 이런 것들이 군대 가시기 전에 100% 회복이 안 되면 군대 가서 고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갔다 와서 하기를 권하지만 운동 능력이 이렇게 회복이 잘 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게스트분께 여러분들 여러분요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시 44분. 저희가 오늘 1시간 예정을 했는데, 자,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일 좀 줄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수술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5년 후에 일을 이제 줄이고 싶다라고 한 그 영상을 보시고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 5년 후에 정말 은퇴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저는 5년 후에 은퇴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보람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안전하게 이런 수술과 치료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55세 5년 후까지라고 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수술하고 진료보고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하는 그런 시기를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여유를 가지고 제 시간을 가지면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은퇴 시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 65세인데 지금은 뭐 병원이 제가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제 나가라고 할 사람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손 떨리면 그걸 해야죠. 제가 손 떨리면 딱 그걸 할게요. 윙스팬이 짧으면 연장을 못하네요 하셨는데, 윙스팬이 중요하죠. 굉장히 저는 윙스팬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연장을 할 때 윙스팬을 고려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다른 이제 해외의 이제 어떤 의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윙스팬 자체가 아무리 다리 연장을 하더라도 윙스팬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팔 길이가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기능적으로 팔 길이가 기능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왜 중요할 것 같으세요? 팔 길이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대변 보시고 뒤처리할 때 여러분들 팔 길이가 안 되면 혼자서 그런 용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팔 길이를 가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자기 용변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주머니에서 물건도 꺼내고 추우면은 주머니에 손도 넣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팔다리가 짧은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연골무형성증 이런 분들은 이런 키도 작지만 팔 길이, 다리 길이가 특히 이제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서 자기 용변 처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미용적 목적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능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팔 연장을 합니다. 그런 팔 연장을 하면 좋다라고 하시는 것 중에 참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굉장히 보람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미용적인 목적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리 길이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팔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깊이는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다리가 많이 길어지고 키가 커지는데 팔 길이가 이제 똑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이제 팔이 짤똥해 보입니다.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시 연장, 최대 연장 뭐 이런 허벅지 종아리를 다 같이 연장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팔 길이를 같이 고려를 해서 총 연장 길이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하시기 전에 하면 좋은 운동을 좀 영상으로 찍어서 수술 이제 예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육 운동, 근육 가강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이 허벅지를 할 거냐 종아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스트레칭을 해야 될 부위가 달라요. 그런데 근육 강화를 하는 부위는 거의 똑같습니다. 어디를 여러분들이 연장하든지 상관없이 허벅지,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힙 운동 아시죠? 그래서 요즘 애플힙 이런 거 한다고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힙 운동. 그리고 팔.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팔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팔 특히 어깨하고 뒤에 삼두근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 둘 다 중요하고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종아리를 연장하시는 분들은 그럼 종아리도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게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종아리 하실 분들은 종아리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언제 운동이 많이 되냐면 러닝, 뛰는 거나 아니면 계단 오르내리는 운동, 이때 특히 올라가는 거, 이때 종아리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연장하실 분들은 그런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힙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걸 일어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전용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제 고관절이죠, 그죠? 고관절. 이 고관절인데 한 다리로 섰을 때 제가 이렇게 한 다리로 섰다고 칩시다. 다리만 보이는 다리만. 이게 한 다리로 서면 제가 지금 섰을 때 몸의 중심이 어디로 같으세요? 여기가 이 이쪽 고관절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걸로 봅시다. 이렇게 한 다리로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다리로 서면 얘가 중심이거든요. 얘가 중심인데 얘를 중심으로 지렛대가 얘를 중심으로 얘는 요만큼 있고 얘는 이만큼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 그거 하나 있어야겠다. 저 종이 좀.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가 지렛대 중심이고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길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무게가 엄청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근데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골반이 저절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쪽 다리 무게 때문에 여기가 중심인데 지렛대는 여기에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는 기니까 골반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떨어지게 잡아주는 근육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힙 근육. 힙의 옆에 있는 이 근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다리 드는 힙 외전근이라고 합니다. 힙 외전근. 그 근육이 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잘 못 잡아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다리로 섰을 때 이렇게 떨어지겠죠. 골반이.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고 몸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골반은 떨어지는데 몸은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휘청휘청하면서 걷게 돼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리 근육, 힙 근육이 약해진 분들은 뼈가 다 붓고 이제 나는 재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뒤뚱뒤뚱거려요.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 이유가 바로 힙 근육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형외과 의사들이 대부분 대퇴사두근을 대부분 그거 하나만 이제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걸음을 하기 위해서는 대퇴사두근은 정말 중요하고 기본이고 거기 플러스 힙 근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수술하기 전에도 그런 운동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퇴사두근을 운동하는 거죠. 지금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인데 26cm 연장하신 분 보고 비슷한 점이 많은 공감이 든다고 하시는데 일단 요거는 그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통 그 사고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아요. 이런 면에서 이 건강보험에서 어떤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회사는 한마디로 생각하면 한마디로 좋은 치료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프리사이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교통사고 보험회사에서는 절대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오시면 저희들이 상담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지부동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하지부동 2.3cm가 치료가 필요하냐 하셨는데 하지부동은 일단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2에서 2.5cm 정도는 수술이 아니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있어요. 치료.
치료라고 하는 거는 2에서 2점 그런 맞춰주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수술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깔창, 뭐 신발 고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높이는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2cm가 안 되는 분들, 아주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1.5cm에서 2cm 사이. 교과서에도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분들이 나이가 50대, 60대 돼가지고 허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이분들이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허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리 길이 1.5cm 돼서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예민한 분들은 느끼세요. 다리 길이 차이를.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교과서대로만 하면 치료 다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치료가 필요한 어쨌든 간에 치료는 깔창도 될 수가 있고 그러면 2.3cm 때 깔창을 하는 게 좋으냐 수술을 하는 게 좋으냐 그럼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과서 전통적으로는 교과서에는 2.3cm면 그냥 깔창 치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수술이 합병증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깔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깔창을 깔고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평생 깔창을 깔아야 된다는 그게 힘든 거거든요. 실내 들어갈 때는 신발 벗어야 되고 또 예쁜 신발 못 신고 슬리퍼 못 신고 이런 좀 더 그런 적극적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누가 제 가족이다 2.3cm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제 같으면 수술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4cm면 수술해가지고 그닥 고생할 어떤 길이도 아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권합니다. 젊은 분일수록 더 그렇다고 봅니다. 발레가 수술 전 운동에 좋은지. 발레가 수술 전에 하기 좋은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발레 때 우리 발레리나 풋이라고 이야기하는 연장하면 그런 천족 변형이 잘 생기니까 오히려 반대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연장술 몇 살까지 가능한지 연장술은 제가 연장술 그 하지부동 때문에 제일 많은 연세 많으신 분은 75세인가 76세인가 그랬죠. 75세 아마 제 기억으로 75세인 것 같은데 미용적으로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문제 하지부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70세 이상이 또 필요하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키 때문에 어떤 그 키 문제로 여러분들이 키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발레 좋지 않습니다. 발레 하지 마세요. 그리고 키 수술 때문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저는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50대 넘어가면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40대까지. 물론 제가 수술하신 분들 중에 50대 분들도 한 10분 정도 계신데 다 아주 잘 회복하시고 다 잘 지내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도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거는 50대가 되시면 아무래도 쉽지가 않다. 왜 쉽지가 않냐면 근육 회복이 그만큼 근육이 이제 뻑뻑해지니까 근육 회복이 그만큼 이제 더디시죠. 그래서 어떤 간에 40대 정도까지 50대부터는 몸이 유연한 분들은 50대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50인데 제 몸만 봐도 정말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50대는 어쨌든 몸의 어떤 스트레칭 상태, 신체의 상태를 조금 파악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획했던 이제 1시간 이제 딱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흡연 금지입니다. 흡연을 절대 안 됩니다. 흡연은 폐를 안 나오게 하는 아주 강력한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 흡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치료 기간 동안 뼈가 굳을 때까지 금연할 자신이 없으면 수술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첫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카페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저희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시간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시면 또 라이브 방송의 간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앞으로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오늘 영상은 저희들이 아주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을 해서 따로 이제 유튜브 키크사 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